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11월 30일 화요일 아침. 지금 시간은 6시 19분. 오늘은 좀 독특한 게 풍부의 복장을 보면 좀 알 수 있듯이 비가 살 내리고 있습니다. 약간 이슬비 수준인데요. 비 오는 소리 좀 들리죠? 약간 우비용으로 입고 온 옷인데요. 비가 별로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이런 복장으로 움직이곤 합니다. 자, 경로를 좀 바꾸고요. 우비를 제가 장만을 했는데요.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입는 옷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이슬비 수준에는 이런 복장으로 깔끔하지 오래야. 이게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대략 한 엉덩이까지 그렇게 이제 감싸주는 옷이거든요. 옷을 딱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요즘에 이 주변에 공사 현장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트럭 이동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좀 피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기온이 한 6도 정도 지금 되는데 어제보다 플러스 10도요. 대단히 따스운 날씨인데 근데 좀 이상하게 약간 썰렁한데요. 썰렁함이 느껴지는 그런 날씨네. 그렇게 체감 기온으로 높진 않아요. 10도 차이 난다고 하는데 추운데요? 방금 나와서 추운 거겠죠. 자, 10분의 힘. 10분을 딱 걷다 보면은 따스워집니다. 네, 그런 것이죠. 약간 이 세미 우이 이거를 입으니까 조금 그래도 얼굴 부분이 좀 따숩네요. 얼굴을 감싸주는 이 모자를 써가지고 지금 옷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좀 들리죠. 아, 빗방울이 조금 굵어진 것 같아요. 툭툭툭툭 소리 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의 시조 풍부 되겠습니다. 풍년. 자, 경로를 자유자재로 조정하면서 이렇게 방송이 가능한 공간들로 쭉쭉 이동하면서. 아,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할머니 3인방을 좀 못 만난 것 같아요. 할머니들 어디 계시지? 잘 또 아침에 산책하고 계신가? 세 분이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하는 게 참 보기 좋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방송하는 풍부를 보면서 어우, 저 아저씨 뭐하노? 저 아저씨 뭐하는 거야? 매번 마주치네? 이러면서 약간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때 그분은, 그 할머니 3인방은 지금 어디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계실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또 가지고 지금 주변이 좀 밝은 건 가로등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늘 보면은 이렇거든요. 거의 한 7시 될 때까지 요즘에 해가 안 뜨더라고요.
일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한 20일 동안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분기가 한 12월 20일경이기 때문인데요. 낮의 길이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짧아질 것 같습니다. 한때 좀 약간 재밌는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JTBC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맞죠? 그러니까 한때 제 느낌은 그래요. 한 2010년대 한 중반쯤이에요. 그러니까 한 2014년, 15년, 16년 이 당시에 되게 떠오르는 그 방송국이 있었죠. 떠오르는 예능 방송국이라고 할까요? 어디냐면 공중파가 아니고, 물론 뭐 SBS나 MBC, 뭐 KBS 다 강한 부분이 있는데 케이블도 막 되게 막 그 공을 들인 프로들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종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예능하면 그 당시에 한 2014, 15년 이럴 때 TVN이라는 채널은 진짜 전통의 강호고, 그 다음에 예능하면 떠오르는 JTBC. JTBC가 참 예능을 좀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능 프로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예능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남는 프로 하나. 냉장고를 부탁해요. 냉장고. 또 아침부터 뭐 약간 먹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냉장고를 부탁해를 좀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능을 볼 때 그 예능을 선정하는 이유가 사실 출연진을 보잖아요. 누가 출연한다 이랬을 때 시청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대표적으로 MBC 라디오 스타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출연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와, 이거를 이번 주엔 시청을 할까 말까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다시 보기 시청률도 뭐 마찬가지고요. 조회수. 그러니까 냉장고를 부탁해는 이제 대결 구도가 딱 있어요. 그렇죠. 셰프들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대결을 하는 겁니다. 어떤 대결을 하냐면 말 그대로 냉장고. 냉장고는 뭐냐? 초대 손님이 2명이 딱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대 손님들이 테이블의 양편에 앉아있죠. 양쪽에. 마치 이거는 뭐냐,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거 비슷한 겁니다. 어떤 그 테이블, 커다란 테이블이 주어져 있는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테이블 식당. 그런 데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진행자들, 사회자들. 원래는 MC가 초창기에 김성주, 그 다음에 정영돈 이랬었는데, 중간에 이제 정영돈이 교체가 되고 안정환으로, 축구선수 출신 또 재미난 이제 예능인으로 거듭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안정환 선수가 요즘에 MC로도 그렇게 활약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셰프들이 쫙 여러 명이 나와 있어요. 그 셰프들이 오늘 출연한 그 게스트 2명이 그대로 이제 갖고 온 냉장고,
이게 초창기에는 진짜로 본인들 냉장고를 이렇게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를 운반해 오는 모습. 근데 조금 이후로 갈수록 실제로 냉장고를 가지고 오기보다는 그 내용물을 확인을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물을 이제 다른 냉장고에다가 이제 딱 저장해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거의 시뮬레이션 하는 것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정확하게만 하면 사실 집에서 냉장고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풀어나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있는 그런 재료들을 소개하잖아요. 그 재료들은 말 그대로 그 집주인의 취향이겠죠. 거기 사는 사람의 취향대로 냉장고 안에 소재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재료들이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스타들이 이제 이 냉장고를 부탁해 이 레스토랑을 찾아오거든요. 그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각자의 냉장고 문을 탁 열어봐요. 그럼 거기에 막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막 그냥 이게 탄산음료, 무슨 주류,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무슨 뭐 즉석식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막 고급스러운 음식들, 무슨 캐비어, 무슨 또 좀 비싼 거, 무슨 뭐죠 그거 송로버섯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되게 비싼 거, 해외에서 막 들어온 거, 국내에서 구하기 좀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셰프들이 이제 딱 재료를 선점한 다음에 자기는 뭘 만들 것이다 딱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참 유명한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맛을 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두 명의 그 셰프가 여기 대결을 붙는 거죠. 재료는 정해져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냉장고 주인이 셰프가 즉석에서 만들어준 요리를 맛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딱 제일 생각나는 장면이 그거 하나 있어요. 이철민 배우 있잖아요. 이철민 배우. 되게 막 감초 연기 많이 하고 신스틸러. 제일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저는 뉴하트 때 막 디즈랜드 운운하던 그때 전공의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전공의 좀 나이 있는 전공의. 그래서 그 병원 안에서의 막 로맨스도 있었고, 이철민 배우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때 주인공이 지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민정 배우, 둘이 주인공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재현 배우도 나왔었죠. 조재현 배우도 그 흉부외과 의사로 나왔었죠. 흉부외과 의사, 의대 교수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막 그런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였고, 거기서부터도 그렇게 이제 좋은 연기, 감초 연기, 재미난 연기 보여줬던 그 이철민 배우가 나왔을 때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딱 한 셰프가 만들어준 그 음식 컨셉이 이제 어머니의 약간 손맛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게 그 요리가 그 음식이 약간 소박한 거였어요. 약간 수제비였던가 칼제비였던가 그래요. 약간 국수류, 약간 소박한 요리. 그거를 재료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와, 우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네, 눈물을. 그걸 먹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주변 이제 그 진행자고 셰프고 다 놀라죠. 왜 우십니까 갑자기. 갑자기 눈물을 닦으시는 우리 이철민 배우님. 그렇게 막 재미난 연기, 막 유머러스한 연기 많이 하던 그 배우가 갑자기 막 그렇게 이제 눈시울을 붉히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럴 때 똑같다는 거예요. 맛이 똑같아요. 와, 울컥. 맛이 똑같다면서 우는 거예요. 뭐 무슨 맛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맛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그러니까 음식 맛을 보고 우는 거예요. 와, 그게 이제 갑자기 탁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예능에서 또 눈물 흘리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한 번씩 울잖아요. 예능에서. 약간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진짜 옛날에도 막 무한도전 같은 프로에서도 보면은 딱 그 장기 프로젝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열정을 막 쏟아붓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조그만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컨텐츠 안에서 이건 장기 프로젝트도 아니거든요. 근데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녹일 수 있는지, 그 음식 맛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6.25 때도 말이죠, 피난민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북에서 이제 그렇게 막 남쪽으로 부산까지 막 피난 내려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 이북 지방에서 먹던 냉면이 그리워가지고, 냉면 맛이 그리워가지고 그 냉면을 좀 만들어 먹고 싶은데 부산에는 이제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재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밀가루로 그냥 냉면을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로. 그래서 밀면이라고 하죠. 근데 맛이 비슷해. 맛은 원래 냉면이랑 거의 비슷해. 대신에 좀 특색은 있겠죠. 당연히 재료에 따른 특색. 그래서 밀면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메뉴화 됐잖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 됐거든요. 그러니까 6.25를 지나서 이제 태어난 세대들, 뭐 이제는 6.25 전에 태어난 세대들보다는 물론 대다수가 된 6.25 후에, 한국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들, 그 세대들도 딱 그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먼저 이제 만들어 놓은 밀면 딱 먹으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 자체로 맛있는 거예요. 냉면도 냉면이지만 밀면도 밀면이다. 그렇다. 근데 그 유래를 알고 좀 그렇게 먹으면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뭉클.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참 자기 어떤 개인의 역사, 맞죠? 자신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주던 엄마의 손맛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 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맛이 다르잖아요. 간도 다르고요. 그렇죠. 거기에 적응돼 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음식을 맛봤을 때 아이고 어머니의 그 손맛이 느껴진다. 그때 먹던 그 맛이 생각난다. 이랬을 때 얼마나 막 눈물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죠. 우리도 사실 좀 그리운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 진짜 예전에 부산에서 살았을 때 뭐가 기억에 남냐면 이거는 조금 다른 거긴 한데 부산 서면에서 서면이 또 번화가잖아요. 부산 하면 서면에서 막 뭐 그 당시 그때에 막 서면을 오가면서 이렇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요. 그리고 더 어렸을 때 막 거기서 이제 또 막 활동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래서 서면이 거의 뭐 우리 일상의 공간이었죠. 그때 그 당시는. 그래서 서면에 보면은 또 음식집 중에 약간 냉면 전문점이 있어요. 냉면 전문점. 전문적으로 냉면을 판매하는. 그리고 불고기도 같이 팔고, 불고기. 그러니까 냉면에 불고기가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냉면과 불고기. 그걸 먹던 그 기억. 어렸을 때 말이죠. 그 다음에 낙지볶음이 또 유명했잖아요. 낙지볶음. 부산의 주방 앞에 있고 서면에서 좀 가까운 위치에요. 거기도 주방 앞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범일동 부근이에요. 범일동. 거기서 먹던 또 낙지볶음. 부산의 낙지볶음은 좀 달라요. 보통 이제 약간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낙지볶음을 생각을 할 때 말 그대로 낙지를 볶거든요. 낙지를 볶아 먹잖아요. 근데 부산에서는 볶아 먹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먹었냐? 약간 전골식으로. 딱 그 자글자글 막 그 육수를 부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볶음이지 살짝 전골하고 비슷해요. 맛이. 낙지볶음 자체가 약간 이거는 약간 전골 느낌이다. 거기에 낙지 넣고 당연히 메인이 낙지고요. 그 다음에 새우도 들어가요. 새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새우, 조그만한 새우들, 동글동글하게 이제 말려있는 새우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곱창도 들어가요. 곱창. 물론 이거 옵션이에요. 새우나 곱창은 옵션이고 낙지가 메인이긴 한데 그런 거 넣고, 그 다음에 뭐 당면 넣기도 하고 우동사리를 넣기도 해요. 그리고 밥은 약간 이제 양푼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밥이 그러니까 딱 우리 밥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약간 비벼 먹기 좋게 국그릇 비슷한 데다가 이제 밥이 담겨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낙지볶음 보글보글 그 끓이면서 고기에다가 그냥 밥 위에다가 낙지볶음 쫙 그냥 부어가지고 살짝 비벼가지고 이렇게 한 입씩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았죠. 그때 그 당시. 저 같은 경우는 또 새우 좋아해가지고 새우 양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 양 딱 많이 부어가지고 새우에다가 국물에다가 약간 새우볶음처럼 새우볶음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와 이제 빗줄기가 좀 강해졌어요.
지금 6시 44분이네요. 제가 하나 오늘 좀 장비를 좀 못 갖춘 게 하나가 있어요. 딱 나와서 생각이 났어요. 비를 맞으면서.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신발이에요. 신발. 저쪽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가로등 밑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아, 이럴 때는 진짜 우천용 신발로 신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물이 좀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발이 약간 이 신발이거든요. 이 스케쳐스, 제가 즐겨 신는, 이게 울트라 고던가? 네. 그 라인업 중에 하나. 가격은 10만원 좀 넘게 줬던 것 같아요. 네. 걷기에 참 좋아요. 달리기 용으로도 좋고. 딱 이런 거 신고 계속 걷고 있었거든요. 비 오는 날은 근데 스케쳐스에서 또 나온 그 등산화와 트레킹화 겸용 그 활동화, 네. 그건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한 얼마 썼더라? 한 15만원 좀 넘었나? 네. 그게 방수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신으면 딱이었거든요, 이런 날씨에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이 신발을 신고 나온 거죠. 비가 온다는 건 예측을 했는데도 말이죠. 지금 옷을 입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나오기 전에 살짝 잠이 덜 깨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극복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긴 한데. 돌아왔습니다. 지금 좀 비가 오고 해서 약간 걷는 속도도 느리고 해서 그렇게 많이 걷지 못했어요. 한 4,000보 걸었나 모르겠어요, 지금. 4,000보. 이 시계로는 4,000보가 좀 안 돼요. 약간 시계가 좀 보면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것 같아요. 걸음수를요. 약간 자기가 이제 이거는 걸은 게 아니다 생각하면은 좀 걸음수로 이제 측정 안 하는 거. 항상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측정하는 그 걸음수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걷게 되면은 대략 한 10,000보 걸었을 때 한 최소 한 500보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10,000보 걷게 되면 500보에서 한 1,000보 정도 차이가 꽤 크게 나요. 하나는 스마트폰은 좀 간대하게 측정해주고, 스마트워치는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엄격하게 측정하고 이런 거 아닌가. 사실은 걸은 건데. 네.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와, 지금 비가 좀 계속 좀 빗줄기가 굵어져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죠? 중간에 잠깐 소강 상태가 있었는데요. 지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여기 젖은 거 다 보이죠? 아이고야. 오늘 화요일인데 날씨가 기온이 살짝 올라가면서 약간 포근함이 이제 느껴지네요. 오히려 비가 오니까. 근데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자, 그렇습니다. 신발이야 뭐 젖으면 말리면 되긴 하는데 약간 좀 아쉬움은 있네요. 이런 비 오는 날 참 어떤 영화 보면 좋을까요? 네? 영화 드라마, 약간 그런 영화도 괜찮은데요. 우리 또 풍부의 추천작 왕가일 감독의 영화들, 이런 비 오는 날 화양연화 같은 거
또 한편 보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요? 하양연화 같은 그런 영화. 약간 비의 감성을 좀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느낌 있는 그런 요리 좀 먹으면서, 약간 막말로 짬뽕도 괜찮고요. 약간 국수 이런 것도 괜찮고, 느낌 있게 국수 한 그릇, 칼국수 같은 것도 괜찮고, 네? 그러면서 영화 한 편을 보는 여유 괜찮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괜찮고요. 약간 서정적인 드라마. 그런 걸 보면서 따뜻하게 이제, 이런 날씨에는 또 집에 보일러 한번 돌려줘야 되잖아요. 습기 차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빗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진짜 11월 들어서 제일 많이 오는 비네요. 마지막 11월 말일날 이렇게 비로 마무리를 드리네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면서 풍부의 옷이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날 낙지볶음 먹어도 진짜 달달하겠네요. 딱 낙지볶음에다가 조금 먹다가, 이게 포인트예요. 조금 먹다가요, 그러니까 그 육수 많이 부어가지고 국물이 자글자글 하잖아요. 거의 전골처럼 낙지 집어먹고, 그 다음 새우, 그 다음에 뭐 곱창 넣었으면 곱창도 같이 좀 먹다가, 야채들 많잖아요. 또 야채 막 이렇게 막 집어 먹으면서 그 맛을 즐기다가 한 중간쯤 이제 좀 넘게 먹었다 싶으면은 그때 사리를 넣는 거예요. 우동사리 살 넣어가지고 살짝 데쳐주면서, 살짝 면 익혀가지고 이렇게 면만 또 끄집어내가지고 국물하고 같이 씩 먹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오는 날의 어떤 정취를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늦은 가을에 먹는 한 그릇의 낙지볶음 어떠신가요? 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주 한 잔 곁들일 수도 있고요. 풍부 같은 경우에는 소맥을 곁들이겠죠. 소주 딱 한 병 딱 해가지고, 저번에 부산 갔을 때 소주 한 박스 사왔거든요. 근데 한 박스라고 해서 뭐 많은 건 아니고 6병짜리 대선 소주 사왔어요. 대선. 부산에서 먹어서 그런지 소주가 참 맛있었거든요. 약간 그 맛을 한번 그대로 또 느껴보기 위해서 소주를 좀 사왔고요. 그런 거를 이런 날씨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 오는 날이지만 또 건강하게 또 즐겁게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시기를 바라며, 동부는 항상 그렇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아니, 물통물통하네요. 그럼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빠이.